여러분, 라나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지금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 토요일 날 이걸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왜 얘기했냐면, 오늘 그 이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easefire, 일단 휴전을 indefinitely, 그렇게 연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호르무즈 그 이란 항구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계속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이란이 해프 빌리언 달러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저기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서 뭐 공습을 이제 하지 않아도 이제 쟤네는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뭐 어렵지요. 그래서 더 길게 못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유전을 그 석유를 생산해도 이제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이제 없어서 더 이게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이제 유정을 잠궈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클로즈 잠그면 다시 열기가 힘들고 뭐 그게 굉장히 뭐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습은 하지 않아도 쟤들을 이제 밀리터리 작전에서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카나믹으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에서 이카나믹 오퍼레이션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뉴스는 그거고 요새 뭐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소식이라 저는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이제 이란과 관계가 좀 없는 얘기도 좀 할 건데 우선 그 얘기를 우선 드리고 제가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기까지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디벨로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일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저는 그 뒤에 가서 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프닝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정치, 권력, 돈의 흐름이 동시에 바뀌고 있고 우리가 살았던 최근간의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지금같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은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굉장히 히스토리컬 모먼트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기술 이야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기술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는 이러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지금 실제로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만 보면 단편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소식을 묶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숨겨진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과 이제 아주 큰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 밖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강력한 늘 말씀드리듯이 강력한 기술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가 연금술사 그런 관련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소변 유린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스템셀을 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차후에 그런 얘기도 좀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일란 머스크부터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 만든 제프 베조스 같나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비밀 작전들과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이 그 호르무즈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를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패했다, 뭐 전쟁이 끝없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군대를 계속 두고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봉쇄를 유지하겠다는데 이게 엄청 절묘한 지금 작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급할 게 없어요. 많은 배들이 그 이란에서 석유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석유를 많이 팔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미사일로 뭐 걔네들을 지금 공습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언제까지 대화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뭐 걔네 지금 뭐 하루에 빌리언 달러씩 지금 잃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쟤들은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절묘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제 반 트럼프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성공하고 이게 대성공이거든요. 그 군사적으로. 그 이란은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트럼프가 성공을 거두는 꼴을 못 보죠. 이 반대, 특히 미국의 민주당, 또 한국의 그 미국 민주당 뉴스만 받아서 적는 한국의 뉴스들 참 한심하죠.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가짜 뉴스를 하면서도 그게 존재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그 정보를 이제 마이크 베이커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고 NSA나 CIA 등과 연결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란에는 여러 지방이 있고 오래된 가문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권력 구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IRGC 이란 혁명 수비대도 뭐 한 30개에서 이제 대략 32개인가 뭐 그런데 그 프라빈스로 나눠져 있는데 그 7개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20몇 개 중에 일부는 강경파고 계속 싸워야 된다 그러고 일부는 끝까지 항전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협상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문제냐, 협상장으로 못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저들끼리 너무 내분이 많아서 저들끼리 합의를 못 이루기 때문에 협상장으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매일 지금 돈은 뭐 잃고 있고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쟤들이. 그래서 조만간에 뭐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는 뭐 그래 뭐 니들 알아서 해, 뭐 나는 급할 거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상황이 요선 상태로 오게 된 데는 절묘한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 절묘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혀 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뉴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역시나 이제 그 미국의 그 마가 팀이었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뭐 계속 반 트럼프적인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별로 힘이 없다, 걔네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어떤
정보를 그녀도 좀 듣고 있어요. 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캔디스 오웬스도 약간의 인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안 캐롤이 이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캔디스가 뭐라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그 머스크가 지금과 같은 위치와 권력을 갖게 된 과정, 저는 이것을 방송에서 이미 뭐 몇 년 전에 과거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흰모자가 세워놓고 그 트위터도 사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캔디스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치와 권력을 갖게 된 과정, 막대한 자금, 또 여러 가지 군 정보와의 연결, 브리핑을 현재 받고 있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컨트랙트를 따내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캔디스 오웬스가 방송에서 이안 캐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 얘기를 인지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고, 미국 정부를 특히 밀리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부의 인사이더입니다. 인사이더, 흰모자 인사이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터리와 연결돼 있고, 그 머스크가 굉장히 그 경호 관련으로, 머스크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 사람도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변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군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하는 말을 캔디스가 했습니다. 방송 중에. 그래서 제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던 얘기예요.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이제 쟤는 한참 전에 한 얘기를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재미도 있고 웃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캔디스도 어떤 인텔을 좀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흰모자의 작전은, 이거는 뭐 롱텀 플랜이지 뭐 갑자기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흰모자가 뭐예요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1963년에 한 200여 명의 군 장성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를,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겠구나, 저 딥스 손에 완전히 죽어버리겠구나 해서 경각심을 가진 장성 200여 명이 합쳐서 만든 것이 흰모자라 그랬어요. 근데 와이렛이라 그러는데, 와이렛이란 말을 일부러 제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흰모자 하는데, 요새는 일부 유튜버들이 흰모자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 글쎄, 흰모자는 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흰모자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63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그들이 이제 에드머럴 로저, 해군 제독이죠. 에드머럴이니까. 그 로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위해서 출마해달라.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기로 수락하고 1기 때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신분을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 그 신변이죠. 신변을 보장해 줄 테니 출마해달라 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 제 방송을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에 제가 수없이 쏟아낸 말을 모르시죠. 물론 과거 방송을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 많은 내용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흰모자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흰모자는 목적이 딥스로부터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을 다
끊고 그 많은 사람을 구해내고 이 미국이란 나라를 그 딥스의 그 소나기에서 끌어내서 진짜 그야말로 인류가 리버레이션 해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 앞장서서 기수 노릇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항상 제가 I put myself into his shoes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가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거를 말로도 할 수 없고 저 일을 그냥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니 얼마나 저 양반 속이 답답할고 그러한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 말이야 이래서 하는 거야 이런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은 그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트통을 비난하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을 갑자기 곁길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CK를 이제 그 저격했다는 자가 이제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뭐 CK 얘기는 찰리, 그 얘기는 뭐 계속 이상하다 그러고 얘기를 했죠. 뭐 찌끔찌끔 뭐 정보가 나오는데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오히려 정보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깝깝하긴 한데 우리한테 계속 의문을 일으키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그 타일러 로빈슨의 변호팀이 그 타일러 로빈슨이 갖고 있던 셀폰 전화기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도 없다 그러고 FBI가 조사한 데이터도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고 그가 사용했었다는 총도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총은 사건이 발생한 거 유타주에서 이제 밖으로 다른 유타주를 떠나서 밖으로 옮겨졌고 FBI가 그걸 가져가서 버지니아 콘티코에 있는 밀리터리 시설까지 옮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총 자체를 그걸로 옮겼다는데 그 타일러 로빈슨과 관련해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는데 이거는 어떠한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뭐 속 시원한 무슨 수사 결과도 없고 뭐 조금씩 나오는 정보가 더 사람을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건데 이게 다시 뭐냐 제가 받은 소식에 의하면 이게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심리작전의 일부라 그래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뭐 나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도 일단 전합니다. 저는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심리작전이래요. 그래서 저는 심리작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미소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 MISO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 심리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는 4세대 5세대 이제는 6세대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혼란 자체와 아까 말한 타일러 로빈슨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거는 이스라땡 나라 아시죠? 그 이스라땡을 겨냥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 새로운 그룹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작전들이 앱스땡땡과도 관련된 사건 앞으로 드러나게 될 이야기들 상원과 하원 의원들 정치권들과 다 연결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많은 체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딥스에게는 매우 두렵고
큰 위협이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서로 연락하고 지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연락이 잘 되던 사람들이 안 되고, 그럼 이 사람 어디 갔어?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지들끼리 아주 그냥 그 놀란 쥐들 같이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또한 오땡땡 대통령 아시죠? 흑인. 그 사람한테도 지금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근데 뭐 여기서 뭐 지금 있는 사람이 뭐 진짜 그 오리지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제가 과거 방송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라고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장례식 치르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게 제2, 제3, 제4라도 그냥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걸로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 눈앞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피너럴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라져야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누가 그런 질문을 또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늘 하던 말인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조 아베가 그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날 죽은 걸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죽었어로 그냥 딱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완전히 그 사람은 끝인 거지. 그 사람이라고 뭐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뭐 행사하는 사람이 계속 있고 뭐 뜬금없이 나와서 X에 뭐 글을 올리고 뭐 무슨 뭐 비디오에 나와서 뭐 발언을 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그게 제2, 제3이라도 우리한테는 계속 살아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오땡땡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면서 트통이 이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을 취임하고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조심해, 반드시 없애야 돼,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방송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트통이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그를 자신의 팀에 넣었죠. 그래서 그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딥스가 그 마이클 플린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언론 전체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사람을 직접 공격을 하면서 막 기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느냐, 지금 오땡땡은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풀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도 어지 뒤가 좀 석연치 않은 인물이라는 소리를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또 세퍼릿 스토리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뭐 그렇게 뭐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he has too many things on the plate. 지금 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뭐 플린이든 라저 스톤이든 마조리든 뭐 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는데도 그냥 일단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오땡땡 얘기하다가 이제 플린 얘기가 나왔는데, 오땡땡 대통령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파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이제 이 사람도 말이 많죠 지금. 그래가지고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제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한쪽에서 언론이 그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사람 사임해야 돼. 뭐 그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맨날 나와서 보면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이 보여.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막 없는 뉴스를 하니까 그 공개 기자회견에 나와서 그 어떤 NGO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기소한다라고 이제 현재 액팅 법무부 장관 대행 타드 블렌치하고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기자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거짓말 좀 그만. You are lying.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옆에서 그 법무장관 대행이 야, 좀 니네들도 좀 상식 있게 좀 움직여라. 어떻게 기자라는 것들이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그냥 상식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냐. 그리고 또 옆에서 기자를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이 언론에서는 또 아주 뭐 그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 핏 헥셋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그 기자들이 막 그 빈정대고 하는 것처럼 이 트럼프 캐비넷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듭니다.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상식 밖의 질문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약물이나 술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보기가 체러라는 게 있어요. 체러. 그런 이제 뭐 서로 뭐 잡담한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CHATTER. 근데 정보기관에서 말하는 체러는 사실 어떤 뜻이 있냐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강력한 정보들이 오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높은 수준의 정보 출처들에서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거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체러의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체러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체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7개월 동안 국가정보기관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왔고 그 자료들이 법무부로 넘어가서 캐시 파텔이 다양한 작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맡게 되니 이 과정에서 조사 내부에 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체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서로를 배신하고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아주 이 기자들은 뭐 좌경화된 애들이니까 캐시 파텔을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무능하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막 깔아뭉개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 상원과 하원에서도 그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 그랬어요. 에릭 스왈웰 그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이번에 사임한 에릭 스왈웰이 그게 이제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로 인해서 많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지금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플리발게인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또 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넘기고 서로를 고발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사실은 이랬어 하면서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물어 뜯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뭐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 비밀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알고, 이런 작전들에 대해서 진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협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채로 정보 흐름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채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에릭 소아렐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동성 자들이 모여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추잡한 그런 파티랄지, 그러한 거를 의회 내부나 정부 건물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사람들이 아주 원정을 와가지고 거기에 참가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람이 조사받게 되고,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체포되고 기소되고, 뭐 이러한 파장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의회 내부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고, 상원과 하원 모두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핵심, 실제 내부 상황인데, 현재 매우 강력한 AI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군 작전과 연결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연계돼 있고, 그 미국의 우주군은 샤이엔 마운틴과 연결돼 있고 초고성능 컴퓨터들과 함께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일론 머스크가 테네시 주의 지하에서 운영하는 군 관련 시설들과 연결돼 있으면서 클라서스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상원, 하원, CIA 정보기관 내부의 특정 인물들에게 사진 몇 장이나 이메일 몇 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들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이구머니나, 내가 이런 사진을 나에게 보냈네, 어떡하지,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설되고 공개되면 큰일 났네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포가 퍼지고 있고, 일부 인물들은 실제 사진을 받아보고 자신이 연루된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게이트, 그러한 어떤 관련 사건들과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한 피자,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 관련자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일론 머스크가 X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시물에 존 포데스타, 오바마 때 비서실장을 했던 아주 악하고 악한, 아주 심하게 부패하고, 아주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불인데, 그 존 포데스타가 형이고, 그 동생은 토니 포데스타라고 또 있어요. 그들이 언급이 됐어요. 게시물에 일론 머스크가 그들을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이 아니죠, 존 포데스타를 언급하고 정의의 망치가 내려온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앞으로 조사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야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끌고 나온 그것이 신호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연루되었던 그 아주 장본인 중에 그 중심에 있는 자가 존 포데스타인데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겠죠. 그래서 군 작전 밀리타리는 지금 일부 사진들을 올리면서 직접 관련된 사람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자기네 돈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밀리타리 힘모자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지금 큰 일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갑자기 그 제이드 벤스가 제가 며칠 전에 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죠. 갑자기 그 제목 제가 방송 올린 그 방송에서 제목에도 그런 제목을 썼어요. 벤스 감춰진 진실, 벤스 부통령의 재조사 제안부터 바티칸 공개 이런 제목을 가지고 4월 19일 날 방송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끌고 나오면서 이제 아쿠나 이제 DC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사건이 너무 악하고 악한 정말 인류에게 그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들이 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뉴스다. 그들을 조사하게 되는 거는 좋은 뉴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60년대 70년대부터 CIA가 여러 나라를 통제하고 각 나라의 리즘 체인지를 하고 매우 강력하고 아주 딥스에 아주 그 충성된 충견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CIA가 했죠. 그리고 그 다보스 그룹이라든가 여러 같은 계열들과 연결돼서 일을 했고 제수잇, 예수회라든가 몰타 기사단 같은 바티칸 계열의 조직들 이런 오래되고 강력한 조직들과 연결돼서 이게 소위 말하는 딥스의 군단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것이 영국의 MI6 그 미국의 CIA 같은 거예요. 그 MI6나 CIA가 유럽 군 정보 조직들까지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딥스라는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DC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망라하는 이를테면 인도네시아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호주 근처에 있는 주변의 섬들, 또 유럽의 국가들, 남미, 중미, 북미에 이르는 전 세계적으로 이 스왑프 늪이 딥스의 늪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그러한 소식이 갑자기 툭툭 터져 나오는 거는 매우 의도적이고 힘모자의 작전들과 그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방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런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있기 전에 이 시점에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5년 팬 박지연님, 그 다음에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코나 136 CONA, 그 다음에 현순리 이현수님인데 라스네임 리를 RH22로 쓰셨어요. 그분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라스네임 쓸 때 RH22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젤로 영캉, 그러니까 강씨세요. 강영 YONG YOUNG 이분이 그 그 젤로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엘리트들은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대규모의 부패라든가 마약 거래라든가 인신땡땡,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 속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정치인 통제, 그 다음에 부패, 그 위에 있는 세력들로부터의 협박까지,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엘리트들은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나라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무관하지 않아요.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트통의 무브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공포와 긴장이 퍼지고 있고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감지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워싱턴 DC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좀 더 군사 작전과 연결된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또 정보기관들이 군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들 안에 일부 요원들이 뭐 터커 칼슨이나 닉 셜리나 캔디스 오웬스에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쓸모가 있으니까, 뭐 인플루언서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듣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닉 셜리는 누구냐면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미네소타의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냥 그 청년이 그 미네소타에 가서 그 오티즘 자폐아들 데리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았는데 가보니까 실제 거기에 와서 있는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아예 그 데이케어 센터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상에 퍼뜨리고 폭로한 사람이 닉 셜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매스컴을 탔고, 그 닉이 또 내친 김에 또 캘리포니아를 갔더니 캘리포니아에 또 그 여러 그 호스피스인가 그런 시설에 가보니까 미네소타 주처럼 그 많은 주정부 돈을 타먹고 이 그런 복지한다는 애들이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폭로하고, 그런 사람이 닉 셜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닉 셜리 그 청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부상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슨이라든가 닉 셜리라든가 캔디스라든가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밀리터리가 작전을 하면서 미국 내부의 여러 비밀 작전들을 슬슬 그 좀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닉 셜리와도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왜냐하면 닉 셜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 작전들을 폭로한 장본인이죠. 캘리포니아 내부의 큰 문제도 그냥 한 명 1인이에요. 1인 저널리스트라고 하면서 1인이 그 캘리포니아 내부의 큰 문제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폭로 세상에 어떤 알려지지 않았는데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를 폭로하는 데에 닉 셜리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브라질의 매우 위험한 지역인 파벨라, 이 빈민가인데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닉 셜리가 거기까지 들어갔었고, 남미에서는 특정 지역 기준으로 살인율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거기를 닉 셜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서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 시작은 혼자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도 알려지고 하면서 그의 활동들은 이제 군의 밀리터리의 작전과 매우 그런 강력한 이제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닉 셜리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10만 달러 이상을 직접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함께 일하고 있다는 신호를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닉 셜리라는 젊은 그 청년이 20대 초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CPEC 그 보수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CPEC에 나와서도 연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닉이 그냥 아주 사람이 성실하고 맑고 그런 깨끗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에요. 백인인데 그래서 이 닉 셜리라는 인물이 한 영상으로 40억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규모는 군이 통제하는 AI 시스템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작동하는 AI 시스템의 개입이 없이는 그 40억 조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다양한 군이 밀리터리가 다양한 AI 시스템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 흐름을 통제하고 또 다른 군사 작전들은 인터넷 자체 정보 흐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으며 MIT를 비롯한 전 세계 정보 흐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물리적 네트워크와 연결된 기술까지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가.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기술들이 미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돼서 월드와이드 웹 전체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월드와이드 웹 얘기하면서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얘기를 했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실제로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뭐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서로 말들이 달랐었는데 우라늄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조금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란 정부는 우라늄은 없고 연구만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런데 그 또 이란 내부의 다른 인물들은 우라늄은 있지만 에너지용으로 쓰기 위한 거고 연구 목적이야. 폭탄을 만들 정도로 강하지도 않고 양도 많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이란은 우라늄이 있고 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해서 이제 증거가 확인된 셈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농축하는 데는 몇 주 정도면 충분하고 사람들이 몇 주 안에 이란이 세계를 공격한다, 핵을 쏜다 이런 이야기는 19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런 위협을 통해서 테러 작전을 만들어내고 이른바 딥스가 이런 위협을 통해서 수조 달러를 벌어온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항상 불안하고 그 지역이 항상 불안한 거는 딥스의 의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러 위협을 만들고
보험이나 주식회사 공매도 같은 것과 연결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이란이라는 그 위험한 요소를 그냥 일부러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란이 우라늄을 가지고 있었고 몇 주 안에 농축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현실인데, 과거에도 실제 핵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일부는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미 대부분은 통제되고 있다라는 추측을 하는데, 지금 그 일주일 그 이란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란이 그런 어떤 위험 요소로 남아 있으면서 테러 위협을 사람들한테 항상 그 위협을 주면서 전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거에 이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현재 이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법 체계 UCMJ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비공개 재판과 유사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와 협력하는 판사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다버스 그룹, 빌더 그룹 인물들이 비공개로 증언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소환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건데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환을 했어요. 중요한 인물이 DC로 와서 이제 증언을 해. 그리고 소환을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미군 특수작전팀이나 비밀 군사 조직이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의 금융 자산을 시장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그 작전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인물들,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블랙락이라든가 그 레리 핑크가 CEO로 있는 블랙락이라든가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계 보건기구 WHO, 이 세계 보건기구가 이제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이라 해갖고 이게 악한 기구죠. 무슨 세계 보건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에 전 인류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뭘로 아시죠? 그걸로. 그래서 이 또 빌더 그룹과 연결된 인물, 이러한 인물들이 미국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 이거 기분 좋은 뉴스죠, 여러분. 이러한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게 돼서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 얘네들의 힘모자가 얘네들을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하고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옛날에 얘네들이 얼마나 인류를 그냥 목을 쥐고 그냥 흔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쥐새끼들이 이제 그냥 목숨을 구하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죠.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막 입이 험해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러는데 미국으로 소환됐는데 그 중요한 인물들이 빌더버그 그룹, 다보스 그룹, 세계 보건기구, 경제 포럼, 다보스 그룹의 인물들 등등.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게 뭐냐? 딥스의 웃대가리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트통이 이미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고, 작년에 다보스 그룹을 직접 가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UN이나 선거 문제, 이민 문제 등에서 알고 있다고 이미 경고를 때렸습니다. 이거는 그때 다보스 포럼만 제가 그 근처에 방송하면서 요 얘기는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유엔이 미국을 사람들을 그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아주 미국을 유린했다. 그런 식으로 유엔 연설에서 트통이 아주 직설 화법을 써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다.
인베이전이라고 그랬어요. 두통이. 그리고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들이 BIS나 BIS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세계 결제은행이죠. 그거나 BIS나 IMF를 통해서 다보스나 빌더버그와 연결되어 있고 작년에 경고를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된 사람들 다 와서 DC에 와서 뭔가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연이 아닌 게 이 타이밍이 절묘한 게 선거 관련 내용이 폭로되기 전에 2020년 부정 땡땡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래서 그 FBI의 캐시 파텔 국장이 이제 처음에 체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앞에 방송 초 입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의회 상원과 하원들에서 앞으로 터지게 될 여러 가지 대형 스캔들, 에릭 스왈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와 더 나가서 앱스땡땡 파일 더 많이 공개될 거라 그랬죠. 그리고 미국 내의 대규모 범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성매매 및 성범죄 조직, 그 에릭 스왈웰 하원 의원과 연결된 이야기까지 전부 이들이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소환되면은 이런 절차 과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 DC와 미국 여러 지역에서 비공개 대배심, 그랜주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배심, 그러니까는 시크리트 그랜주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공개 대배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UCMJ는 군사법 법정으로 이러한 비공개 재판 형태를 지금 이끌고 있고, 유럽 UN 여러 다른 국가의 인물들이 반드시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뉴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시면은 이게 알 길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대통령들이라든가 정보기관 수장들, 나토 관련 인물들, 또 루마니아나 독일 등의 여러 국가들의 인사들이 트통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올 거라는 뉴스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환돼서 미국 군 앞에서 우리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부패에 관여했고, 전쟁도 만들었고, 코로나도 만들고, 크리에이트 했다 그래. 만들었고, 모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언루했어 라고 인정하고 증언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통쾌한 뉴스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일부 시작이 돼서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케이맨 아일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이민자 체포라든가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기트모로 보내졌고, 기트모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미군 함정이나 다른 군 기지 내 수용 시설로 이동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결국 트통과 흰모자가 빌더버그 가문의 인물들을 미국으로 소환해서 폭풍 작전과 관련된 스톰 작전이죠. 관련된 증언을 받을 거라 하는 얘기는 아까 한 말에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 다보스 포럼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전 세계의 수장과 대통령을 얘기하겠죠. 수장과 총리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어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그거 만든 그 또 아카디악한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사람 눈에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저 세상 간 것 같고 그 사람을 대리해서 세컨맨이 누구였냐면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였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사회도 보고 어쩌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인터뷰도 레리 핑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왑은 제가 보기엔 저 세상 간 것 같고 그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전 세계의 총리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 라고 교만한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뭐 사실이죠. 없는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의 나라를 다 아우르는 일이었다 이거죠. 어느 한두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들이 그런 일을 이루어 왔고 코로나라든가 일부러 코로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P로 시작하는 단어 안 씁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부패 또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무기 거래까지 연결되면서 이거는 전쟁이다. 이거는 뭐 전쟁이 뭐 전쟁을 하고 뭐 탱크가 뭐 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이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이런 거 자체가 전쟁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폭풍 작전을 지금 흰모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체포와 추방을 보면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추방이 됐죠. 한 60만 명 정도 내보냈다라는 기록을 마지막에 봤는데 대충 그런 숫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때 뭐 2천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를 따져보면 그것은 뭐 아직도 많은 숫자가 미국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 애들은 뭐 트통이 저렇게 막 일사천리로 나가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에 남아있는 그 불법으로 들어온 애들한테 사면을 해서 그들에게 전부 다 영주권을 주고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한테 다 투표를 할 때 민주당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뭐 그거는 걔네들은 뭐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불법 이민자 받아들여서 그 왜 그럽니까? 투표를 표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예 투표하러 가도 아예 뭐 자기 무슨 아이디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묻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등에서 훈련받은 갱단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 혼란을 만들어서 미국의 도시와 주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래서 추방했던 사람 중에 정말 갱단들 출신 아주 가장 위험한 애들부터 먼저 내보냈던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노엠 지금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더 이상 아니지만 노엠과 이제 탐 호만이라고 아이스 수장이 그 일을 열심히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랜드 시큐리티의 수장은 지금 상원의원 하던 오클라호마주의 상원의원 하던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그 사람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건 일부러 그런 거죠. 바이든 때 다보스 그룹이라든가 제스윗이라든가 여러의 딥스의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미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 유엔을 개입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들의 계획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엔을 개입시키고 결국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것이 이제 딥스의 계획이었는데 트통이 다시 재선되면서 이제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그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가족과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특정 방식으로 키우고 국가가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너네 가정의 아이가 아니다. 이건 국가의 소유물로 그 특정 방식으로 키우고 종교를 없애고 기술로 인간의 생각까지 바꾸려 하려고 했었던 것이 딥스의 계획이었습니다. 뭐 한국에는 뭐 얼마 전에 듣자니까 뭐 기독교를 뭐 없앤다나 뭐 어쩐다면서 뭐 60 몇 명인가 뭐 의원들이 무슨 뭐 법을 뭐 그런 관련의 법을 발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제 때도 그 험악한 일제 때도 기독교가 계속 살아남았고, 6.25 때도 살아남은 그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기독교가 부패했으면, 얼마나 기독교가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 지금 그 지경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예. 참 그 소리 듣고 너무 막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정신들 차리고 얼마나 그냥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뭐 그 정도까지 옛날에 무슨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뭐 하나의 소수라도 정예부대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한국에서 그러한 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여러분? 너무 화나는 소식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죠. 그래서 그 딥스의 계획은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새로운 얘네들이 맨날 좋아하는 신세계 질서, 완전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했고, 그래서 그걸로 코로나를 시작점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원천 징수, 그게 뭐냐면 이제 급여 샐러리에서 미리 떼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하라고 이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미리 가져가는 세금 금액을 올해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거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고 많은 돈이 이제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만들었죠. 그 타리프 관세를 물리면서. 그래서 같은 시기에 트통이 앞으로는 세금도 없어질 수 있어, 너네들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자금, 관세라든가 해외 자금의 흐름들을 통해서 확보된 돈이 미국 국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많은 금액이 지급될 거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돈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그 2,000불씩 뭐 1인당 2,000불씩 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조용한데, 그 2,000불은 뭐 금액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없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 전에 그 금액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목적은 뭐냐,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가 이제 국세청의 이름이거든요. IRS. 그래서 결국은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없앨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거지. 사람들한테 나눠줄 돈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 지급될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폐지할 가능성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고, 그 얘기가 글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미국에는 원래 그 세금이 없었죠. 연방세가 없었는데 그것도 딥스가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는 헝가리에 들어가면 체포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팰리세이드라는 데서 이제 엄청난 지역의 집들이 글쎄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그 숫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천 개의 집들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 탔죠. 그때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연예인 관련 내용과 지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런 것은 제가 다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전해 드릴 건데, 이제 맛배기로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있더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게 있는데 그 이면에 또 이런 상상 못할 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소식이 참 많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게 했는데, 이 소변에 대한 얘기예요. 유린. 그래서 이거를 옛날의 사람들은 어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보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그 소변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거나 활력을 준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 소변 사용을 했다. 이게 좀 엉뚱한 얘기고 좀 근데 그냥 재미로 들어두세요. 이게 이제 쭉 들으시다 보면 스템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일단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따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도 이런 실험을 했는데, 소변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끓이고 계속 그 소변을 졸였다 그래요. 졸이고 그래서 소변 안에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소변이 장수의 비밀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1960년대 아니 1600년대, 정확히 1669년에 헤니그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하면서 인을, 포스포러스, 영어로 포스포러스인데 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변을 끓여서 걸쭉한 반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졸여가지고 남은 찌꺼기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것이 빛나기 시작하고 불꽃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모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졸이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습긴 한데 계속 들어보세요. 저 살다가 또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제가 근데 이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졸이면 졸인 거지. 그러면 소변의 색이 계속 변하고 끓으면서 점점 더 진해지고 열을 조절하면서 계속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헤니그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 그 물질은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되고 흰색으로 점점 변한대요. 그러면서 하얀 가루가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인이 하얀 가루가 되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하얀 가루는 빛을 내며 반짝이고 결국 폭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포스포러스, 인인데, 지금도 인은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지구 아래 특정 지역의 암석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채취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비료를 만들 때 쓰죠. 인을 비료로 비료 안에 인이 많죠. 그리고 빛을 만드는 기술에도 사용되고 여러 기술 분야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용 화학 제품이라든가 세제, LED 조명 등에서도 사용이 되고 농업에서 식물을 키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철강을 생산하다든지 성냥을 만든다든지 불꽃놀이에도 사용이 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무기나 폭탄에도 인이 사용되는데 이 인이라는 물질이 소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연 화합물이고 이런 방식으로도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거는 이 물질과 관련된 얘기라 이렇게 앞서서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는 요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요소, UREA. 그 요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질소가 매우 풍부한데 질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고 주로 이것도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전 세계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이 질소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DNA 같은 모든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소변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도무지. 그거는 단순한 그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현재 지금 이런 실험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자금이 줄기세포 스템셀이라고 그러죠. 그 연구와 연결돼 있고 투자자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실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제프 베조스 앞서서 제가 얘기했죠. 이 방송 초기에 앞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줄기세포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얘네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병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줄기세포 연구에 뭐 돈을 많이 대겠죠. 그래서 미국의 밀리터리도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신체 재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니까 약간 곁길로 나가는데 제가 방송에서 글쎄 한 달쯤 됐나요? 과학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 핵이라든가 항공 우주 관련 기술들을 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이 뭐 사라졌다 그랬죠. 저 세상으로 갔는데 최근에 저는 그 방송을 진작에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그런데 엊그저께 트통이 이게 우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같은 시기 내에 작년 올해로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기술과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없어지냐, 대거 없어지냐, 조사를 해봐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식이 자세히 나오면 제가 일단 그 문제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여기 과학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국의 밀리터리도 과학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고 신체 재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머스크가 소통하는 인물들과 연결돼서 대규모 줄기세포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서 이 기술은 신체 전체를 회복시키고 심장의 일부를 재생시키며 질병을 없애고 브레인과 몸의 여러 질환을 치료하고 근육, 조직, 장기까지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소변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두 컵의 소변 안에는 240개의 줄기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240개의 줄기세포가 3주 후에는 2억 5천만 개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 두 컵 소변을 받아놓고 그거 아마 이제 폴멘트 하는 거예요.
폴멘트가 한국말로 뭐라 발효? 발효하면 그 놔두면 이제 한마디로 썩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발효하면 그 3주 후에 2억 5천만 개로 줄기세포가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 신체 재생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줄기세포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변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재 줄기세포 치료 비용을 보면 멕시코에서는 2억 5천만 개 줄기세포를 약 3,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그 정도 줄기세포를 얻으려면 보통 뼈, 골수 등에서 추출을 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멕시코로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멜 깁슨이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조 로건 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가서 간, 심장, 장기들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조 로건 팟캐스트 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크게 성장할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 될 거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은 머스크나 베조스, 러시아, 군사작전, 민간 투자 이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줄기세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장을 다시 만들고 뇌를 다시 만들고 근육을 재생하고 뼈를 재생하는 것, 즉 몸 전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매우 저렴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 되는 일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싸게 먹히는 그런 미국에서 예를 들면 25만 달러나 멕시코에서는 3만 달러 이런 비싼 가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줄기세포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 되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금부터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줌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핵심인데 이 기술은 나노 기술, 생명공학, 강력한 AI 시스템과 결합되어서 심장뿐 아니라 신경계까지 포함해서 몸 전체를 재생할 수 있고 결국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건데 그래서 이것이 푸틴이나 시진핑이 전에 왜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뭐 사람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며 뭐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트통과 푸틴 사이에도 줄기세포와 장수 즉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인간 수명 연장에 대한 투자 얘기를 계속 해왔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10년, 20년, 3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거고 이 기술은 이른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매드베드 누가 매드베드 소식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는데 제가 막 없는 소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요 매드베드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스템셀 기술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다가 지금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붙이고서 그냥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소식이니까 오늘 길어도 오늘 뭐 길게 하니까 뭐 내일 방송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까지 말한 스템셀 기술이 줄기세포죠. 그게 매드베드와 불리는 것과 연결돼서 특정한 주파수 기술 매드베드는 주파수로 고친다 그랬죠. 그 프리퀀시 그래서 주파수 기술과 결합되어서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두 개를 아마 콜라보레이션을 하나 봐요. 제가 그랬죠. 매드베드 주파수 기술은 에일리언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겠죠. 지금 뭐 그렇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전달해 드리고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겠는데 그러한 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개될 때에
그 기술의 원천지가 어딘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 그때 또 알아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드베드의 주파수 기술과 결합돼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크게 베네핏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빠르게 진행 중이고 곧 공개될 거라고 하며 트통이 왜 이런 기술을 언급하는지 푸틴과 시진핑을 왜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며 하면서 장수 이야기를 했는지 왜 또 머스크는 그 공식 석상에 나와서 왜 수명 연장을 강조했는지 이러한 것의 뒷받침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앞으로 재무장관 베슨트가 뭐라냐면 우리는 관세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당 형태로 지급할 건데 또 그 국가 부채를 미국의 빚이 엄청나죠. 내셔널 데트 국가 부채가 많은데 그것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 그 IRS가 없어질 거란 얘기는 했고 제가 그 스템셀 그거는 그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유니버시티에서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IH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 현재 성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140개 정도였던 줄기세포가 3주 후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스템셀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아까 했고 20세에서 40세 그룹에서는 75%의 줄기세포가 활성 상태였어요. 텔로미어 아시죠? 텔로머레이스 양성 그 활성 상태가 됐고 50세 그룹에서는 59%의 줄기세포가 활성 상태였고 이 줄기세포들은 실제로 기능하는 살아있는 줄기세포라는 것을 줄기세포라는 것이고 제가 그 태아가 자궁 안에서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랄 때에 소변을 배출하고 다시 섭취하는 다는 그런 생리적 과정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길게 들으시느냐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는데 여러분들 내일은 방송에 아주 큰 소식이 있지 않으면 내일 방송은 오늘 길게 들으시고 내일 방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을 마스터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걱정 근심이 많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떤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제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 어제 참 그저께인가요? 멤버 전용 방송 올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게 지하 군사시설 얘기인데 제가 일부러 제목을 애매모호하게 썼어요. 거기 또 좀 의식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주요 군사시설 거점 이렇게 했지만 그건 지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멤버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찾아서 가서 꼭 들으시고 아직 멤버 안 하신 분들은 멤버 해주시고 가라방송을 후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액의 액수니까 커피 한두 잔 정도니까
물론 큰 액수로 하셔도 감사하죠. 그래서 멤버 하시고 멤버 방송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방송이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해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